특강은 수학을 통한 수학을 접목한 아동 요리가 되겠습니다. 수학 요리란 수학의 개념들을, 수학적 요소들을 식재료나 요리 활동, 다양한 방법들을 접목하여서 아이들이 그 활동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수학이 가진 수의 개념 또는 수학적 다른 여러 패턴이나 분류, 여러 형태를 자연스럽게 또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고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수학 요리의 교육적 효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학에 해당하는 수의 개념, 분류, 패턴, 공간, 시간, 측정 이런 다양한 수학적 요소들을 활동에 접목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일단 제일 먼저 아동들한테 주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처음에 기계적 수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1, 2, 3, 4 순차적으로 알고 세는 것이 아니라 1, 3, 5, 7, 19, 87 엉뚱하게라도 일단은 수를 알고 그냥 외우듯이 나열하는 이거를 기계적 수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일정하게 합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서 수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이 방법이 수세기, 이게 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라는 1의 개념이 한 개라는 그 개념과 연계가 돼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세는 수세기를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수는 1, 2, 3, 4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열하는 거를 서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 개념을 하게 되면 부분, 그 다음에 전체, 그 안에 부분 이렇게 수도 나눠서 개념을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아동의 수세기의 개념 발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일단 숫자를 나열하는 기계적 수세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대1 대응 수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 개념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기수적인 방법으로 직관적 수세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략적 수세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그거에 맞게 수를 셀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동의 수세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분류는 단순 분류, 복합 분류, 그 다음에 사물, 이런 공통된 부분에 대한 분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단순한 거는 모양이나 색깔,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복합은 두 가지 이상 공통점을 가진 것들끼리 분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것, 동물에 대한 것, 식물에 대한 것, 어떤 용도에 대한 것, 어떤 주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공통점과 다른 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패턴을 나눌 수가 있죠. 모양이 일정한 것끼리 또는 색깔이 같은 것끼리 이런 식으로 패턴을 나눠서 아이들이 예측하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패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어떤 부피에 대한 것, 컵의 용도를 설명할 때 위에, 아래,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의 개념도 이해를 하고요. 시간에 대한 개념도 같이 수학 요리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조리를 하는 흘러가는 이 시간을 알려줄 수도 있고 정지된 시간이라고 하면 일정한 날 우리가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날 스페셜 데이를 정지된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부피, 무게, 넓이, 질량 이런 측정을 하는 측정에 대한 개념도 같이 수학 요리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령 대상은 1세부터 고등학생 19세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그
그 수학 요리를 수학의 개념이나 이런 걸 적용하는 그거는 다르지만 점점 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학습으로 갈 수 있겠지만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활동 교수법은 앞에서 쭉 살펴본 것과 같이 먼저 주제가 선정이 되며 수학 요리, 수학을 적용할 수 있는 활동과 그에 따른 식재료를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요리 커리큘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획안을 만드신 다음에 그 식재료를 가지고 하시는 레시피까지도 완성을 하시고 반드시 시뮬레이션 선행을 하신 다음에 강의를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요리 활동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측정에 관한 거를 보겠습니다. 달걀이 조리가 되기 전과 그 다음에 조리가 된 후에 무게의 변화를 알아보면서 삶은 달걀을 가지고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같은 모양이나 같은 색깔 이런 패턴대로 수세기를 하면서 여기에 시시케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패턴이나 공간 어떤 그런 같은 모양대로 또는 다른 모양대로 패턴대로 분류를 해가면서 까나페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 개념으로 송편을 만들었는데 송편 속에 들어가는 콩을 4개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콩을 4개를 선택을 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송편을 만든 후에 누구는 송편 안에 콩을 몇 개를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익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활동으로 시시케밥에 대한 거를 해볼 텐데요. 활동 목표는 재료별로 색과 모양이 가진 그 패턴대로 분류를 해보고요. 그리고 맛있는 시시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여기에 햄 소세지를 넣을 수 있고요. 소세지 대신에 떡을 베이컨에 말아서 그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채소는 여기에 준비된 채소가 아니라 색깔별로 다른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망을 대신해서 브로콜리를 사용하셔도 되고 방울토마토 대신에 빨강 파프리카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는 재량에 따라서 재료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재료는 오븐이나 팬에 구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꼬치에 색깔별로 다양하게 패턴대로 꽂으신 다음에 오븐에 구우셔도 좋고 전기팬을 활용하셔서 한번 구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를 발라서 포장을 하시는데 소스도 칠리 소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양념치킨 소스라든지 닭강정 소스라든지 아니면 새콤달콤한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셔서 일반적인 케찹을 사용하셔도 좋고 소스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여기에 오븐이나 전기팬 사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꼬치 같은 거, 이쑤시개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끝이 날카로운 부분에 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설명을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료와 조리법, 학습 목표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실습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케밥 요리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요리 관련해서 시시케밥에 대한 요리를 진행할 텐데요. 앞에 준비된 재료를 보시면은 채소와 그 다음에 고기에 해당하는 햄, 메추리알 등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준비된 프랑크 소세지 이외에 닭가슴살을 삶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래떡이나 떡볶이떡에다가 베이컨을 말아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색감은 채소를 다양하게 써서 다양한 색감으로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덩어리로 해서 준비를 해서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직접 아이들이 썰 수 있도록 교육을 유도하시면 좋습니다. 수학 요리에 관련해서 같은 모형끼리
그리고 같은 색깔끼리 몇 개씩 준비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사방 3cm 정도의 정사각형 정도로 꼬지에 끼울 수 있는 크기로 썰어 줄 텐데요. 양파를 뒤집어서 썰게 되면 미끄러워서 칼이 빗나가서 손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망이나 양파 같은 겉에 매끈매끈한 야채를 써실 때에는 반대로 뒤집어서 써시면 안전하게 썰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셔서요. 이번에는 한번 꼬지에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지에 끼우실 때는 채소와 그리고 소세지, 메추리알을 번갈아서 꼽으실 텐데, 같은 색깔끼리는 꼽지 마시고 색깔을 번갈아서 꽂을 수 있도록 한 재료에 한 가지씩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추리알도 꽂아보고, 교육하실 때 꼬지에 끼울 때 꼬지는 끝에 부분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찔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얘기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꼬지 끝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방울토마토를 끝에다가 꽂아주시고요. 방울토마토에 꼭지가 있는 경우는 꼭지를 먼저 떼고 토마토를 끼울 수 있도록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꽂아진 꼬지는 보통 5개 정도 제공을 하는데요. 꼬지에 끼워서 오븐이나 전기팬에다가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타지 않도록 앞뒤를 뒤집어 가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좀 구워봤는데요. 구워진 꼬지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구워진 꼬지에는 양념 소스를 바를 텐데요. 얘는 보통 양념치킨이나 닭강정 소스랑 비슷한 그런 소스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시는 그런 소스를 구매하셔서 바르셔도 되고, 직접 만드실 때는 고추장, 케찹, 간장, 설탕, 물엿, 다진 마늘들을 넣어서 후춧가루가 빠졌네요. 후춧가루도 기호에 따라서 살짝 넣으시고, 그리고 매콤한 거를 좋아할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만드셔도 됩니다. 반드시 한번 끓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워진 꼬지에 소스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바르고 이러한 용기에다가 담아서 제공을 하는데요. 종이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냥 소스가 담겨진 거를 담으면 종이가 젖을 수 있기 때문에 호일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굽는 거는 조리기구, 열기구 같은 거, 전기팬이나 오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워주시는 게 좋고요. 소스를 바를 때에는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구워진 거를 제공하셔서 교육하시면 됩니다. 보통 포장 용기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소스만 바른
시시케밥을 제공해도 좋지만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얹어서 넣으면 좋은데요. 오늘 저는 땅콩 분태를 준비했습니다. 땅콩 분태 외에도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솔솔솔 뿌려주면 시시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시케밥 요리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론으로 돌아가서 다음 요리 실습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 실습 활동은 까나페입니다. 활동 목표부터 살펴볼 텐데요. 재료별로 색깔과 모양의 패턴에 따라서 분류를 알아보고 그리고 예쁘고 맛있는 까나페를 만들어 본다가 활동 목표가 되겠습니다. 재료로는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재량껏 까나페의 종류를 선택하셔서 재료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식빵이나 크래커를 준비하셔도 좋고 거기에 슬라이스 햄이나 치즈, 그 다음에 채소에 해당하는 오이, 당근, 그 다음에 과일로 방울토마토 또는 색깔별로 또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요네즈나 케찹 이런 양념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료를 써는데 식빵이나 준비된 크래커하고 약간 크기 비율이 맞을 정도로 재료를 썰어주고요. 거기에 소스를 발라주는데 너무 많은 양이 발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재료가 너무 많이 쌓이는 재료가 많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서 포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습자가 소스를 너무 많이 바를 경우에는 재료 옆으로 소스들이 흘러내려올 수도 있고 식빵이나 크래커가 눅눅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조절이 중요하다는 이런 설명도 같이 하시면서 교육을 하시고 까나페 같은 경우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공지를 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료와 조리법, 학습 목표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리 실습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나페 요리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 요리의 두 번째는 까나페 요리를 진행할 텐데요. 까나페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가실 용기는 어떤 거를 준비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칸칸이 넣을 수 있는 용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크래커를 준비했는데요. 네모난 것도 그 다음에 동그란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식빵 같은 걸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햄과 치즈, 그 다음에 채소로는 당근과 오이를 준비했고요. 위에 빨갛게 얹을 수 있는 방울토마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모양틀을 준비를 했는데요. 직접 채소를 그냥 넣어도 좋지만 모양틀을 찍어서 예쁜 형태로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을 진행을 할 때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도 이야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재료를 나눠주실 때 아동들이 가위를 쓰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치즈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나눠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햄은 그냥 주셔서 칼을 이용해서 썰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까나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빵이 아닌 크래커로 까나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욱한 칸칸이 크래커를 채워주시고요. 햄은 치즈와 마찬가지로 직접 아이들이 썰어 볼 수 있도록 이때 한 개의 큰 네모가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잘랐을 때 몇 개의 형태로 되는지 이런 거를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수학적 개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모양틀로 찍는 걸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근이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그냥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작은 모양 깍지를 이용해서 찍으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자유로운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모양 깍지를 이용할 때도 여기 이 평평한 부드러운 부분이 위로 가고 날카로운 부분이 밑으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꾸로 찍었을 경우에 날카로운 부분이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트도 찍어보고요. 이번에는 별 모양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쿠키 수업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이 이런 모양으로 찍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동요리 하실 때는 이런 걸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마찬가지로 한번 찍어볼 텐데요. 꽃 모양으로도 한번 찍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찌꺼기들 나오는 것도 한쪽에 아이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 방향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도 요리 활동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학습을 진행하시면서 활동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다양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방울토마토를 반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를 중심으로 반을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로로 놓고 반을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반으로 자르면 몇 개가 되는지, 또 나눠준 개수 중에서 전체의 개수를 반을 나누면 다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것도 수학요리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까나페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래커를 아까 다 채워놨는데요. 크래커를 미리 채워놓은 이유는 다른 재료들을 도마에서 썰 때 크래커나 식빵이 그 수분기에 의해서 젖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용기에 담아 놓는 것이 물을 먹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조금씩 가운데다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을 하게 되면 빵이나 크래커가 눅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양을 짜지 않도록 그 용기에 담아서 숟가락으로 떠서 사용하셔도 되고, 일회용 짤줄을 나오는 그런 기성품을 이용하셔서 아이들이 직접 짜서 담을 수 있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햄을 얹을 건데요. 햄을 네모나게 이렇게 크래커와 같은 크기로 얹으셔도 되고, 또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얹어도 되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모양을 예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실 때 수학요리로 주제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하실 때 총 올라가는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런 거를 질문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똑같이 네모나게 한 거랑 반대로 대각선 방면으로 놓아보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치즈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하나씩 벗겨서, 비닐을 벗길 때에도 잘 안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도와주셔도 되고, 하지만 치즈를 주실 때 비닐을 벗기기 힘들다고 비닐을 다 벗겨서 주시면 그러면 치즈가 금방 녹아서 그 형태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치즈를 벗기는 그 자체의 행위도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어떻게 벗겨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음새 부분을 살살 벗겨서, 그리고 비닐을 꼭 벗겨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옆으로도 놓아보고, 어느새 까나페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채소를 위에 얹고 그 위에 케찹을 얹어도 무방하지만, 여기 보시면 방울토마토 사이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케찹을 조금씩 짜고 그 위에 채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이나 오이 어떤 걸 먼저 올리셔도 상관없지만 조금 더 단단한 당근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양별로 잘라진 걸 넣어도 되고 동그란 형태 그대로 넣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무늬로 올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위에 다시 한번 오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무늬로 올리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어느새 까나페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위에 예쁘게 장식해줄 방울토마토를 올려주겠습니다. 재료는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치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삶은 감자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을 으깨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알록달록 까나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실습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학을 접목한 요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수의 개념이나 다양한 수학적 요소를 즐거운 요리 활동에 포함시키면서 재미있는 수학 요리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 요리 교육 활동 그리고 다양한 교수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오늘 두 가지 시식케밥과 까나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지점은 대기 고객 업무 처리로 전화 응대가